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저희 김성민 씨와 함께 모의 면접 네. 진행해 볼까요? 네. 네, 김성민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김성미라고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적인 공부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나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휴학을 했고 다양한 서포터즈 경험과 그리고 공모전 수상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기업을 정할지 정하다가 저한테 가장 친근하고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SPC 그룹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상도 받으시고 보니까 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력서에 적지는 않았지만 스터디 카페 서포터즈를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스터디 카페 서포터즈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그 스터디 카페 공간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와닿았고 저도 그러한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카페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 안에서는 팀 활동을 해서 다양한 미션을 하기도 했고 봉사활동도 다녀서 저는 그게 가장 뜻깊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것도 이제 관심을 가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서포터즈 활동 안에서도 이제 웹진 기획이나 이벤트 기획 등 고객을 생각해서 실행하는 이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미래에 이러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싶고 성민 씨가 학창 시절에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무와 관련해서는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디자인 직무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얼마나 또 관심 있게 활동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인테리어 직무라든지 어떤 디자인 직무와는 조금 적절하게 매칭이 되기보다는 어떤 홍보나 마케팅 이쪽으로 좀 활동사항을 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SPC의 어떤 인테리어 직무로 들어와서 필요한 역량 3가지가 있다면 본인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PC 그룹이라는 자체가 식품 관련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공간을 접해보면서 그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고 제가 그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이랑 그 소비자의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 2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번째로는 다양한 스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역량 3가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다소 약간은 자신감 없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확실하게 어떤 디자이너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살짝 좀 들었었고 근데 제가 약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역량 세 가지라면 저것만 말하기에는 좀 약간 약하지 않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약간의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공간 어때요? 분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깔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책장 색상이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저분? 네, 그 이유는 이제 책 자체에도 색상이 알록달록한데 이제 칸칸마다 색상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톤도 아니기 때문에 좀 난잡해 보인다고 생각이 난잡까지. 든다고.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좋은 표현은 바로바로 생각이 났는데 좀 지적할 만한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원래 표현이 좀 이렇게 강하시고 솔직하신가요? 좀 솔직한...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커피 좋아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마셨어요? 아니요. 어제는? 어제 먹었습니다. 어느 브랜드를 먹었어요? 저 던킨도너츠 거를 주로 먹습니다. 어제도 그 던킨도너츠 매장에 가서 커피 먹었어요? 네. 얼마짜리 먹었어요? 3,000원이요. 파리 크라상 매장 가봤죠? 네. 여기 자소서에 보니까 선물을 위해 구매했다 그러는데 얼마짜리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언제 구매했고 어떤 선물을 위해서 구매하신 거예요? 올 초에 친구네 부모님을 뵈러 갈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기차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떤 선물을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서울역에 있는 파리크라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 작은 과자 세트를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케이크라고 돼 있잖아요. 네, 빵이랑 케이크, 과자 이렇게 섞여 있는 2만 원대면 정확하게 얼마였어요? 그게 올해 초에 구매한 거라 네. 기억은 안 나는데 24,000원 정도 24,000원? 됐던 걸로 일단 자기소개서에 보면 파리 크라상뿐만 아니라 SPC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용해왔다. 이제 처음부터 그걸 강조를 해서 당연히 파리 크라상 갔을 거냐고 좀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과장하거나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았던 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압박식으로 추가 질문,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진짜 파리 크라상을 가봤는지, 거기서 케이크를 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그 다음에 갑자기 목표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 맞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좀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 친구한테 좀 좋은 인상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변이 신뢰감이 가고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탄탄하게 좀 답변을 해서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모전 총 몇 번 나가셨죠? 네, 2번 나가봤습니다. 2번 나고 2번 다 수상하신 거고요. 네.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각각? 그 총 네, 뭐 이게 작품 팀으로 한 말씀- 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한 건지. 저희 첫 번째로 참여한 거는 2명 팀으로 네, 본인까지 참여를 합쳐서 2명? 네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첫 번째 그 공간 디자인 대전 특선을 했었는데 네. 이건 주제가 정확히 뭐죠? 주제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간 디자인을 하는 겁니까? 네. 여행이랑 공간 디자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죠? 그게 작품마다 정말 반영하는 게 달랐는데 저희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행을 많이 못 가는 타겟이 취업 준비생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공간에 들어와서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그러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나 상업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럼 그 공간이 정확히 뭐 카페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어떤 컨셉이죠? 메인은 카페로 두었고요. 이제 옥상을 2층으로 선정을 해서 잠시라도 탁 트여져 있는 공간에서 음악 감상을 하거나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 그 아래층에서는 멘토와 함께 취업 관련 고민 상담하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여행과 연결되죠? 그 공간이? 네, 그 안에서 이제 작게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회사의 목표와 어떤 본인이 추구하는 개인적 목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자소서에 보게 되면 본인만의 나만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회사는 지금 기존의 브랜드들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뭐 상황일 수도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 개인 목표는 제 혼자 가지고 있는 목표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저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팀을 조직을 해서 같이 이뤄내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약간 자기소개서 작성한 부분들 보게 되면은 좀 개인의 목표를 좀 중요시 여긴다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비교적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회사 목표가 좀 중요하다는 점을 좀 비교적 약간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감각이 좀 감각이나 센스가 돋보였던 그렇게 적용했던 사례가 있다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행했던 과제나 뭐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면 1학기마다 과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제전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가 하고 싶은 공간을 디자인을 하는데요. 저는 2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위한 주거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네. 그 축구 선수에 대해 분석을 해보았고 그 축구 선수의 직업 특성상 해외랑 국내 번갈아 가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집은 굉장히 편하고 정말 나만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날렵하고 공이 날아가는 그런 곡선적인 요소를 더해서 그런 축구 선수만의 주거 공간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그 날렵한 그런 곡선을 어디에다 적용을 하신 거예요? 주택을 디자인해 보았는데요. 그 집 외형을 디자인할 때 곡선을 부여를 한다던가 가구나 벽지 아니면 뭐 책장 같은 경우에도 곡선을 넣어서 그런 날렵한 모습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색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저희 그 저학년 때라 색상은 구체적이게 정하진 않았는데 축구 선수와 축구를 연상시키게 하는 잔디밭이나 그런 축구 선수의 유니폼 색상을 조합을 해보았고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성미 씨의 어떤 독특한 감각이나 센스가 좀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걸 잘 표현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들었었는데 역시나 조금 다소 아쉬운 답변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컨셉도 좋지만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 기법을 썼고 혹은 색감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이론을 어떻게 적용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재차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답변을 좀 듣지 못해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본인이 이런 공간 그 인테리어 중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 대해서 그냥 파리 저희 계열사 말고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하나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를 굉장히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SPC 계열 카페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나 탐앤탐스 등 가장 다양한 카페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중 제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카페는 탐앤탐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탐앤탐스의 인테리어요? 네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탐앤탐스를 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집 앞에도 있어서 자주 다니게 되는데요. 탐앤탐스는 브라운 톤의 계열 컨셉으로 이제 눈을 편하게 할 수 있고 편안한 테이블과 의자를 통해서 좀 쉴 수 있고 요즘 카페에서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으로 탐앤탐스를 좀 뽑았었고요. 다만 약간 그 명확한 분석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좀 약하지 않았나? 좀 더 철저하게 왜 좋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개인적인 이유를 좀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자주 가는 공간이고 나는 좀
그곳에 가면 좀 편안함을 느끼고 정도를 가지고 사실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분석적인 그다음에 디자이너로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오빠 한 명 있고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중간이네요. 네. 근데 이 인테리어 이 직무는 네. 미적 감각이나 전공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리더십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리더십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뭐 자소서에서도 못 받고 말씀을 좀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리더십을 키워야겠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임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획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원 후배들과 함께 선배들과 함께 조직을 해서 과를 이끌어 나갔고요. 3학년 때는 인테리어 디자인과를 알릴 수 있는 기자단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기자단 그 조직 팀원들과 함께 블로그를 운영해서 트렌드를 포스팅한다던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알리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복학을 해서는 졸업준비위원회의 한 임원으로 졸업준비 전시를 하는 것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 직무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이 이제 좀 더 저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통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1분 자기소개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보고 저 친구는 아직도 그냥 집에서 응석 부리는 딸 같다. 좀 여리다.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인사할 때부터 굉장히 좀 여린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은 건 좋았는데 강하고 좀 이런 면을 전혀 보여주질 못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호감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 답변을 할 때도 이제 물론 밝게 하긴 했는데 그 답변도 제가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열의를 다해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학을 하면 임원 이런 거 할 계획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 대신 이제 말하는 스타일에서도 좀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면접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커피 좋아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마셨어요? 아니요. 어제는? 어제 먹었습니다. 감각이나 센스가 돋보였던 그리고 적용했던 사례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면 1학기마다 과제전을 합니다. 네, 김성민 씨 직접 만나고 우리 저희 모의 면접 진행했는데 어떠셨어요? 약간 저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합격과 약간 불합격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은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 네. 답답함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다른 분 할 때는 좀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두 가지식으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 서두가 계속 길어집니다. 약간 그런 것들이 제가 알겠을 때는 좀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다만 좀 열의가 있었던 학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열정과 열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B 마이너를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합격인데 약간은 감당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어요. 아까 자기소개서하고 자기소개서나 지원서도 좀 꼼꼼하지 못한 것도 맞고 네. 1분 자기소개서에도 직무 쪽보다는 뭐 행복 얘기하고 마케팅 얘기하고 그래서 기대는 안 했는데 이 친구는 면접에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호감이 생겼다. 두 갈씩 이런 부분은 좀 이제 그렇죠. 교육을 받으면 되는 부분 같고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철벽 같다. 방어를 너무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쉬웠던 건 왜 이렇게 좋은 소재거리를 자소서에 녹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저는 A0를 주겠습니다. 네. 가능성 무궁무진하고요. 지금 네. 휴학 중인데
뭔가를 좀만 더 한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작은 것까지만 보완을 하면 나중에 A뿔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꽉 차 보이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네, 두 네. 분께서. 네. 네, 짐작이 가시죠? 네. 오늘은 제가 독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C 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감안을 해서 C 플러스를 드리게 됐고요. 저는 이제 사전 점검 때 어느 정도 점검을 이제 조금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좀 보였고요. 아, 사전에 하신 부분. 그래서 조금 앞으로도 준비 기간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좀 판단이 좀 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직무나 어떤 전공이나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좀 잘 표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네, 면접 보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긴장이 됐어요? 네. 네. 설마 그런 게 안 보였는데. 그러셨군요. 저는 그래도 밝은 표정을 시종일관 좀 유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또 긴장하셨다고 하는데 네. 눈웃음이 참 매력적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준비하면서 혹은 지금 면접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저는 가장 궁금했습니다. 첫인상. 그냥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켰어요. 이력서부터 첫인상이었잖아요. 네. 좀 아까 좀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제 왜 첫인상이 좋지 않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전문성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1분 자기소개서 마찬가지였고요. 전 크게 기대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첫인상이었고 네. 그 다음에 면접장 들어왔을 때도 리더십 없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좀 강한 면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되게 어린 내 조카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걸 봐서 거기서 저는 첫인상이 좀 부정적이었는데 뭐 이따가 나중에는 좋아졌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고 먼저 사람을 뽑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자신감 있어 보이려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네. 뭐 이런 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만약 자기소개를 컨설팅을 한다, 피드백을 한다게 되면 그 부정적인 정보에서 무조건 다 지워버립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거든요. 본인도 지금 소극적인 성격, 그 단점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예제를 알려주지 소극적인 것을 극복하기 이렇게 노력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근데 단점을 쓰라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성격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도 적절한 단점을 쓰셔야 됩니다. 크게 무리가 없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난 너무 어떤 것을 일을 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때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냥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어떤 직무적으로 성과물을 제시하거나 그걸 좀 드러냈을 때 이 친구 정말 이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물에 대한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쓸 때에도 감정 위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고만 맺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직무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조금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없으시다면 저희가 컨설팅을 이제 주로 조언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적극적인 삼촌께서 먼저 저는 해주시겠습니다. 그 면접을 하면서 안심을 했어요. 그전에는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뭐 다른 건 없고 이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말투도 확실하게 맺고 끊고 있는 뭐뭐 했잖아요, 뭐뭐 했고요. 이거 이제 쓰지 마세요. 네. 면접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저분하다, 난잡하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고민해서 했을 거거든요. 사회생활 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항상 상처받지 않게 상대방 입장에서 좀 그 부드러운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좀 연습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지저분하고 난잡하게 본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학생회장님. 근데 저는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뭐 지금 당장 원래 면접이 아닌 어떤 모의이긴 하지만 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잘한 건데 두 가지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딱 상대방의 이야기 딱 듣잖아요. 근데 본인은 계속 거기에 뭔가 말을 덧붙여요. 예를 든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공간에서 설명을 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타멘탄스의 점포 인테리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한참 끌다가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거에서 약간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듣기에는 좀 답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관리자들 특히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고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네. 보고는 항상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말이 붙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3,000%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듣는 사람이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 분량도 굉장히 길어지다 보면은 좀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한 번쯤은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사를 소극적으로 목례 정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전체 인사라는 것이 없이 바로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앉으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앉는데 어떤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제 앉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저는 호감 있다고 판단하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나가실 때도 자신감 있게 나가지 못했어요. 손을 앞으로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나가는 행동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다고 이제 보여지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표정은 저는 합격이에요. 표정은 정말 좋은데요. 그 아이 컨택이 저는 조금 불안정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잘 해줘요, 아이 컨택을. 그런데 너무 빠르게 움직임이 있어요. 저희 세 명을 골고루 보는 거는 좋은데 그 이동 시선을 머무르는 그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너무 산만하게 이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머무르는 시간은 3초 이상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장 부분인데요. 오늘 저는 들어오실 때 입장할 때 아래쪽으로 살짝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낮은 구두와 슬랙스 입은 걸 보고서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현장을 누비는 사람이라면 바지 입고 와야지 이렇게 하이힐이 아니라 저런 구두 신고 와야지 하면서 저는 속으로 플러스를 막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니트고 여기는 캐주얼 셔츠에다가 자켓도 없이 이렇게 딱 들어온 거를 보고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감각 있게 입어준 건 참 좋아요. 처음에 이제 저는 이게 가디건 같이 보이기도 하고 니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감각 있는 건 좋지만 사실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예의는 어느 정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입더라도 겉에 자켓 하나 정도 눌러서 조금 격식을 차릴 수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까지는 조금 괜찮지만 이렇게 캐주얼 느낌으로 오는 것은 조금 이제 위험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요소나 역량 같은 것들을 물어봤을 때 사실 제가 계속 여러 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내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직무로 지원을 했다면 그 부분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보는지 답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나아가서 심화 질문을 또 드려야 되는 두 번, 세 번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민 씨 여기에서 지치거나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의 독설이 힘이 되셨길 바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